자, 계속해서 edit poly 명령을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약간 다릅니다. 기존에 했던 게 edit poly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로우 폴리, 즉 폴리곤 수가 작은 폴리곤 모델링을 했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 이쪽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서브 디비전 서피스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거는 다시 어떻게 말하면은 제가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이 맥스 교육에서 다루진 않았는데요. 이 넙스라는 모델링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건 폴리건 방식이고요. 그 넙스라는 방식에 근거해 가지고 이 메쉬 자체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annual ms non uniform rational mesh smooth 방식을 써 가지고 모델링 하는 겁니다. 즉 이 방식은 annual bs 즉 넙스라는 방식의 그 곡선형 처리해서 따온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넙시 방식에 근거를 해가지고 폴리곤 모델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자, 먼저 넙스라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약간 드리고 그 다음 annual ms라는 방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에서도 넙스 방식의 모델링을 지원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컨버트 메뉴를 누르면 자, convert to nubs라는 명령도 있죠. 근데 사실 이 맥스에서는 nubs라는 명령을 잘 쓰진 않고요. nubs라는 거는 뭐 라이노라든가 그리고 뭐 마야라든가 특히 알리아스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중점으로 사용됩니다. 수치에 의한 정확한 곡선의 표현이 특징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맥스 같은 데서는 이제 nubs를 개념을 설명드릴 때 이 쉐입이 좋은데요. 지금 여러분 스플라인 했었죠. 제가 라인으로 간단한 스플라인 객체를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곡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저희가 뭐 베지어나 베지어 코너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곡선 처리를 했었죠. 이게 스플라인 방식이고요. 넙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이 곡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 이 스플라인을 열고 넙스 커브로 바꿔볼게요. 포인트 커브, CV 커브 두 개가 있는데요. 대부분 넙스라고 하면 이 CV 커브를 의미합니다. 제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클릭, 클로즈, 예스 한 다음에 자, 수정 패널에서 제가 커브 CV라는 걸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포인트를 찍은 데를 보면 여기 지금 제가 선택한 이 포인트가 여러분 제가 직접 포인팅을 찍은 데고요. 실제 생성되는 곡선은 뭐냐면 이 커브의 안쪽으로 해가지고 생성이 되죠. 제가 이 포인트, 즉 CV, 컨트롤 버텍스라는 걸 옮기면 이런 식으로 즉 처음 찍은 점에서부터 장력이라고 하죠. 이 텐션을 땡기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내는 거를 넙스 방식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넙스고 자, 스플라인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건데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스플라인 방식은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이 커브가 여러분들이 찍은 점을 지나가게 되는 방식이고 핸들에 의해서 곡선을 조절하는 방식이고요. 이 넙스라는 거는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 안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당겨지듯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제 생성되는 커브는 여러분들이 찍은 포인트를 지나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넙스 커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넙스에서는 직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단은 거의 표현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만약에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릴 따라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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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원에 가까운 형태가 그려지죠. 그러면 자, 다시 클릭해서 여기서 한 번, 두 번을 찍어볼게요. 다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클로즈 해서 예스를 하게 되면 지금 이거랑 차이를 보면 어떻죠? 넙스 커브의 간격이 좁을수록 이런 식으로요. 이 넙스 커브의 CV, 즉 정점의 간격이 적을수록 이렇게 커브 자체는 각이 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넙스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 3개를 넣으면 하나인 쪽은 완전히 이렇게 둥그렇게 처리되고 모이면 모일수록 선이 각지죠. 제가 다시 이거를 3번씩 찍어 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는 두 번 찍어볼게요. 한 번, 두 번. 클로즈. 자, 어떻습니까? 이게 보게 되면 여기는 거의 각지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두 번씩 찍은 데는 드물게 되고요. 즉, 이 넙스 커브라는 거는 CV 포인트의 간격에 의해서 각지냐 부드럽게 되느냐가 조절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3개 정도 있을 때는 이렇게 매우 각지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방식을 그대로 폴리곤에 응용한 것이 NURMS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대로 이제 이 개념을 3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찍은 점을 지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각지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정점이, 다수의 정점이 모여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곡선이 표현이 되는 방식이 바로 이 넙스라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지금 한 건 넙스 커브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3차원적으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박스를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박스의 크기는 한 100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복사하겠습니다. 한 2개만. 카피로 2개. 자, 첫 번째 거를 제가 폴리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NURMS, 다른 이름으로는 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얘를 체크만 해주시면은 현재 이 폴리곤을 기준으로 넙스 방식의 메시 스무스를 적용한, 즉 폴리곤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NURMS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모델링이 둥글둥글해지죠.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이 이터레이션 값을 올려주게 되면요, 이 폴리곤은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면이 점점 폴리곤을 많이 써서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방식이 바로 이 Use NURMS Subdivision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될 건 이 옵션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NURMS 토글이라고 있죠. 이걸 써가지고 바로 활성화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터레이션에서 이 면의 분할도, 얼마큼 많은 폴리곤을 써가지고 부드럽게 처리할 거냐라는 걸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많이 줘봐야 3이고요. 보통 한 2 정도만 줘도 충분하게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할 때는 1, 보통은 2, 3, 4 이상 올릴 일은 거의 없고요. 이걸 실수라도 많이 주게 되면 이 시스템이 다운이 될 수가 있어요. 워낙 많은 폴리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옵션에 여기 ISO 라인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현재 원래 와이어프레임으로도 보면 원래 사각형 폴리곤의 엣지만 보이게 되죠. 그게 부드럽게 된 것만 보이는데 실제 얘의 면을 보고 싶으면 이 ISO 라인 디스플레이라는 걸 끄면 돼요. 그 라인이, 원래 라인이 ISO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이터레이션 값을 조절하면 실제 얼마큼의 면이 사용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6 정도 되면 뭐 면이 엄청나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보통은 3, 2나 3 정도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하니까 다시 ISO 라인 디스플레이 옵션을 켜가지고 최대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이 폴리곤, 즉 뭐였죠? 요 박스보다 실제 작성되는 면이 안쪽으로 생성이 되죠. 방금 넙스 커브 했던 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3차원적으로 적용이 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서브를 켜가지고 이제 버텍스라든가 엣지라든가 폴리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적용을 하게 되면, 자, 버텍스 제가 2개를 선택해서 움직여 보면, 자, 어떻게 되죠? 커브에 맞춰서, 즉 버텍스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이 엣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면이 변형이 되죠. 아이고, 이 뒤쪽도 선택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2D 기준, 아까 넙스 커브 기준으로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즉 저는 이렇게 그렸을 뿐이고요. 그렇게 되면 커브가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지듯이 생성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스케일로 이렇게 당긴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버텍스뿐만이 아니라 폴리곤이라든가 베벨이라든가 모든 명령들은 그대로 이렇게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로우 폴리곤, 즉 폴리곤 에디터블 폴리를 써가지고 각을 그리면 그 각 안쪽으로 곡선형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NURMS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이 폴리로 바꾸면 이 상태가 바로 폴리곤이 돼버려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컨트롤 Z.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각형인데 NURMS 옵션을 키니까 바로 원형이 돼버렸죠. 그럼 이게 아니라 나는 주사위 같은 모양, 즉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 처리된 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점을 하나씩 찍어주면 넙스 커브 기준으로요.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둥그렇게 된 서페이스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좀 더 각진 서피스를, 즉 면을 만들고 싶다면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2개, 아주 각지게 하려면 3개씩 찍어줬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주사위 같은 모델링을 위해서 각진 거를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자, 제가 여기서 세그먼트를 조금씩 줘볼게요. 10 정도씩 줘보자. 10, 10 이렇게. 자, 이 정도의 면을 다시 폴리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폴리 변환해서, 자, use NURMS 서브 디비전을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부드러운 챔퍼, 그러니까 필렛 처리가 된 사각형 물체가 만들어지죠. 이 말은 뭐냐면은, 자, 제가 다시 넙스 커브를, CV 커브를 그릴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이런 식으로 찍어서 그린 결과죠. 즉 간격이 이렇게 좁기 때문에 이런 식의 폴리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터레이션 스택 값을 2를 줬어도 상당히 부드러운 모델링이 됐죠. 이건 뭐냐면, 이건 너무 많은 면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속성을 보시면 면이 96개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보시면 2400개나 들어가게 됩니다. 매우 많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만약에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 즉 여러분들은 실제 어떻게 모델링을 하셔야 되냐면요. 자, F4번 키고 똑같이 폴리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서브 디비전 서피스에서 켜놓고요. 한 이 정도만 줄게요. 자, 이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쪽 모양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실제로 하실 때는 최소한의 면만 써서 하시는 거예요. 즉 이쪽 엣지를 잡아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실 때는 이 ISO 라인, 즉 노란 선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렌지색 선을. 그리고 실제 결과물 볼 때는 이 안쪽 서페이스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커넥트 명령으로 2개를 핀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줘서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실린더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보면 원형, 여기서 보면 실린더죠. 이 결과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쪽에서 봤을 때는 점을 몇 개 찍은 거죠? 하나, 둘, 셋, 4개를 찍었으니까 이렇게 원형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쪽에서 봤을 땐 이렇게 찍는다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찍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어느 정도 각진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이쪽 폴리곤을 다 잡아서, 아니 엣지를 쉽게 잡는 법은 뭐였죠? 선택하고 링을 누르시면 되죠. 그럼 지금 노란색으로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또 동일하게 커넥트를 적용을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 즉 하나를 선택해서
링 해가지고 커넥트를 그대로 주면 어떻습니까? 자, 이걸 끄고 F4번도 눌러서 꺼보면 두 개의 결과물이 거의 동일하죠. 하지만 자, 얘를 둘 다 바로 폴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NURMS 옵션은 꺼지면서 이 상태가 바로 폴리곤이 돼버리죠. 자, 보면 오른쪽 형태는 꼭 필요한 부분만 폴리곤이 몰리게 되고요. 불필요한 평면의 부분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얘는 불필요한 면까지 아주 많은 폴리곤이 소비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오브젝트 속성을 보시면 860개 정도의 페이스 폴리곤이 사용이 됐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2400개 그대로 많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이 하나만 그릴 때는 별 차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모델링이 쌓이고 쌓여서 뭐 큰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씬을 만들게 된다면 렌더링 속도나 기타 등등에서 많이 차이가 나게 돼요. 특히 이렇게 한 모델링 한 경우에는 이거는 수정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정리하게 되면요. 넙스라는 거는 뭐냐면 NURMS라는 건 뭐냐면 NURBS 넙스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폴리곤 메쉬에 적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우 폴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로우 폴리 방식을 근간을 둬가지고 메쉬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방식이 NURMS 방식입니다. 항상 염두에 주셔야 될 건 제가 넙스 커브로 설명드린 요 찍는 점, 즉 노란 선은 뭐였죠? 여러분들이 그린 폴리곤, 그리고 실제 생성되는 서피스, 즉 이 커브의 관계를 이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폴리곤도 개념이 약간 어렵지만 이 NURMS라는 방식이 처음 개념 잡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드러운 객체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죠? 부드러운 객체를 각으로 보는 능력이 약간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 길 가면서 항상 생각을 하시거나 많이 그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박스라는 꽉 찬 객체,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양감 있는 객체에 적용한 경우고요. 그게 아니라 플랜 같은 데 적용이 되면 이 NURMS라는 건 약간 다르게 적용이 돼요. 자, 지금 시그먼트가 4에 4인데요. 얘를 0에 0으로 놓겠습니다. 1에 1. 그런 다음에 얘를 폴리로 바꾼 다음에요. 유주의 NURMS 서브 디비전을 킬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기 정점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NURMS 키면 이렇게 생성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 스텝을 2 정도 줄게요. 아무 변화가 없죠. 그렇죠? 이건 왜 그렇다? 이렇게 오픈된, 끝이 오픈된 거의 경우에는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보더가 뭐죠? 여기 테두리죠. 엣지를 시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원형의 객체가 돼버리죠. 하지만 오픈된 쪽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엣지에 붙어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하듯이 이렇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돼서 딱 붙죠. 이건 뭐냐면 바로 여기가 엣지가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뚫린 객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을 잘 염두해서 만드셔야 돼요. 즉 꽉 찬 객체의 경우에만 모든 폴리곤을 적용을 받아들여서 원형의 객체가 되는 거고요. 오픈된 거는 따로따로 적용이 됩니다. 즉 끝에 엣지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엣지에서 시프트 키로 이렇게 엣지를 복사해서 이쪽 폴리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되죠?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끝과 끝은, 즉 여기와 여기는 점에 붙습니다. 서피스가. 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그 안쪽으로 이렇게 넙스 커브가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은 붙는다라는 거. 제가 이쪽을 커넥트로 하나 나눠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 엣지들을 하나 올려보면 어떻게 되죠? 이 끝은 여전히 붙어 있고 중간에 있는 엣지, 즉 중간 것만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방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피스, 이 NURMS로 모델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개인데요. 이렇게 덩어리로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단면으로 시작해서, 아니, 하나의 면으로 시작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제품이라든가 제품보다도 뭐 항아리, 술병, 예를 들어서 그런 소품 같은 거 그릴 때 편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유기적인 면, 그러니까 자동차의 뭐 본네트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사람이라든가 어떤 형태, 그런 면으로 시작하는 걸 그릴 때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항상 요 끝에 면을 붓는다든가, 서페이스도, 아니, 커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CV 커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찍어서 그리면 여기서 종료할게요. 자, 그래서 이 커브 CV를 보면 어떻게 되죠? 끝점에는 이 커브가 붙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지만 중간에 있는 버텍스로 생성되는 서피스는 이렇게 안쪽으로 텐션에 의해서 말려 들어갑니다. 아니,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점은 항상 붙는다. 그래서 이런 평면의 객체, 플랜 같은 경우에는 NURMS를 적용을 해도 아까처럼 처음의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보더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그때부터 어떠한 다른 모양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메이크 플래너, 아니, 뷰얼 라인. 자, 이런 식으로요. 요거만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요거를 어떻게 적용해서 모델링 하는지를 역시나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특별한 옵션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한 게 다예요. 이 옵션을 키고 끄느냐, 그리고 ISO 라인을 뭐 볼 거냐 마느냐인데 요것도 잘 사용 안 하고 두 개, 요 스택 값, 이터레이션 값하고 요 옵션만 쓰시면 딴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